토마스 무어 형제회 함께 걸어온 25년. 한국 내의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1937년 9월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대전 목동 수도원이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3회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939년 1월에는 서울 형제회가 설립되고 1945년 해방과 연이은 6.25 동란의 시련으로 우리나라에서 1회 프란치스칸의 현존이 끊긴 적도 있지만 서울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 형제회와 대방동 안토니오 형제회가 두 축을 이루며 성장합니다. 그중 프란치스코 형제회에 속했던 우리들은 1999년 6월 강서구와 양천구의 형제 5명, 자매 169명이 분할되어 보나벤투라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99년이라는) 세기 말, 세상은 Y2K라는 밀레니엄 버그로 시끄러웠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기로 교회가 기쁨과 은총의 대축제를 기념하는 2000년 대인연에 준비 형제회였던 우리는 김충육 비오 부제님을 맞이합니다. 하늘이 보내신 인형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남으로써 믿음 안에서 어떻게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제님은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든든한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3월에 우리는 정규 형제회로 승격되었고 국가 형제회의 사목적 형제적 방문을 받았습니다. 5월 첫 선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정화자 헬레나 자매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커다란 은총의 해, 형제회의 공기 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001년 1은 국가번호, 01은 서울지구, 12는 형제회 번호, 마침내 형제회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우리는 프란치스칸 형제회 속에 당당히 새로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종신서약자는 5명, 그리고 입회자는 무려 71명이나 됐습니다. 8월에는 회원수가 증가하여 11구역을 15구역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백남용 요한수사님이 두 번째 영보님으로 오시며 우리의 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2002년 29명의 입회, 무려 61명의 유기서약,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평의원도 11명으로 늘어나며 형제회는 더 넓은 품을 준비했습니다. 6월 종신 서약 사진에도 젊음이 역력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례 사제는 놀랍게도 이상호, 세라피노 신부님, 토마스 무어 형제회와는 참으로 깊은 인연 같지요. 2003년 2월에는 제3대 영적 보조자 백남용 요한수사님이 유임되셨습니다. 15명의 종신 서약자분들의 사진입니다. 9월에는 하느님 안에서 자아 발견이라는 주제로 정동에서 피정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 6월 19일 우리는 형제회 명칭을 토마스 무어 형제회로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작은 형제회와 꼼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영적 보조일치가 이루어졌는데 꼼벤투알 설립 형제회에 보나벤투라 형제회가 있었고 순서에서 늦은 우리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6월에는 무려 49명이 종신 서약을 합니다. 이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2번에 나누어 찍었습니다. 2005년에는 신수영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새 영보님으로 오셨고
발산구역이 분할되었으며 10월에는 성화의 셀로 2권의 책을 집필하신 이종한 요한 신부님을 모시고 무소유의 삶이란 주제로 피정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두 사람이 한조가 되는 우리 회원 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 목동 본당의 목동구역이 분할되어 목동 겸손구역과 목동 평화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3월에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이 영보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모 배움터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누군가의 마음밭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36명의 새로운 지원자가 들어오며 우리의 이야기는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2008년 구역은 계속 나뉘고 마치 강서구와 양천구 지도 위에 본당을 거점으로 작은 점처럼 찍힌 구역들은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10월에는 발산 겸손, 영천, 화곡이동, 화곡 본동 구역 분할을 권고합니다. 2009년에는 고계영 바오로 신부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셨고 양천 겸손과 양천 평화구역이 분할되었습니다. 형제회의 주소록이 발행되던 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2010년에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이었고 이때 지금의 아시시 형제회가 되는 강서구 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2011년 3월에 아시시 준비형제회가 구성되었고 준비형제회는 6월 19일 홍대 앞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첫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새 지원자는 토마스 모 형제회가 41명, 아시시 준비형제회가 25명, 참 대단한 숫자죠. 2012년에는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75주년을 맞았습니다. 10월에는 이 기념 행사를 원래회로 대체했고 회원 185명이 참가했습니다. 참으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는 독립된 단일 수도의 가족 안에서 고유한 자리를 인정받아 수도자의 삶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고유한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가 없이는 3회도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제속 프란치스코회 75주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함께한 회원들은 전국 영보님들이 한마음으로 부르는 노랫소리 속에서 깊은 친교와 일치의 은총을 맛보며 큰 기쁨과 감사로 영혼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2013년에는 제속 프란치스칸 삶의 정체성이란 멋진 주제로 성거산에서 전회원이 피정을 했습니다. 성거산 피정의 집은 자연 속에 둘러싸인 조용한 환경이 특징이라 일상에서 벗어나 영성적 충전과 고요를 찾는 회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자들의 삶과 죽음, 기억, 그리고 공동체의 연속성이 상징적으로 유지되는 수도원 내의 관구 묘지에서도
조용히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피정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원례회에서 성경 필사자 50명을 포상했습니다. 6월에는 구역별로 돗자리 야유회를 가졌고요. 12월 송년잔치에서는 신덕상의 임상의 사비나 자매님, 망덕상의 이영자 데레사 자매님, 애덕상은 고척 겸손구역이 수상했습니다. 2015년부터 한사랑 공동체 반찬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전혜원 피정으로 이광재 신부님을 기억하는 강원도 양양에 티모테우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글라라 수녀원에도 들렸었지요. 고즈넉한 산등성,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들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영성 안토니오 신부님도 우리와 발을 맞춰 걸으며 눈을 맞추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 분당 형제회와 함께 북녘의 해주 본당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성 베네딕토회 최종근 파코미오 신부님을 모시고 렉시오 디비나 특강을 들었습니다. 12월에는 모든 회원이 자신만의 성구를 정했습니다. 성구를 정하고 나서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와 복음을 산다는 말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신월동 살레시오회에서 전혜원이 피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형제회의 흑역사가 써지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떠나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죠. 2019년에는 원래회의 시작 시간이 오후 1시 20분으로 변동되었고 목삼 겸손구역, 목삼 평화구역, 목사 평화구역을 시작으로 원래회 때 세 구역씩 각 구역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구역장님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형제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재원을 모으기 위해 미사 없이 나눔만으로 원래회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9월부터는 초기 양성 교육 시간을 변경하여 양성기 형제자매들도 영보님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월에는 원래회와 구역 모임 등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9월에 가진 정병호 클라라 자매님, 최병렬 펠릭스 영보님, 이상호 세라피노 신부님의 은경축 행사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살 수원에서 나서 올해가 20년 해라. 그렇게 작은 형제 두 사람과 자매 한 분의 은경축 잔치는 참으로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여파로 성녀 크라라 축일을 위한 9일기도,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9일기도, 제속 프란치스코의 설립 800주년 개막 미사들을 유튜브로 함께했습니다. 9월에는 여기국밥 사도직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시도들이 멈추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영보님과 함께하는 구역 모임 및 피정으로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소원했었던 우리들의 깊은 이야기를 다시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형제라는 단어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때 영보님과 평의원들은 매달 행사를 치르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3월에 지구 영보님이신 김창재 다미아노 신부님이 오셔서 특강 주제로
회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뼈 때리는 유익한 특강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4월과 5월에 돗자리 야유회를 다녀왔고요. 원래 한 가족이었던 아시시 형제회와 강서구민회관에서 합동 원래회와 종신서약식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형제회와 아시시 형제회 봉사자들이 몇 차례 만나 회의하고 준비도 했지만 모든 게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미사드리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좋게 비용도 딱 절반씩 부담했었지요. (2024년에는) 오상 800주년 기념 묵상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비용 문제로 넉넉한 크기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그림자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작은 노트에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담고 깊은 묵상을 적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 축일 행사 날에는 비가 내린 탓인지 많은 회원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영보님의 특강에 이어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져 즐거운 잔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피정으로 강화도 클라라 수녀원에서 주잼마 수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0월에는 1224년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탈리아 아페니노 산맥의 한 부분인 라 베르나 산에서 단식제를 지키던 중 십자가에 못 박힌 세라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으로부터 5상처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절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줄 알았던 그 예절에서 화려한 감동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경애와 고요한 슬픔이 찾아왔던 것은 사랑의 일치를 드러내는 오상의 은총이었을까요? 12월 원래회 송년잔치는 우리 모두 재능과 사랑의 배터리를 모두 방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함께한 모든 순간에 기도와 웃음이 있었습니다. 2025년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복음만에서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배우며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에 맡겨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했고 만나는 이웃마다 환대와 화해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선물로 기억하며 이 세상을 아끼고 지켜가는 길에 함께 서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약하고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25년, 봉사와 나눔으로 이어진 길,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습니다.